포크 들어 카메라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때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밥 특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즘같이 일교차 심할 때 뜨끈한 국밥으로 몸보심도 해줘야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깐깐하게 먹어보고 속이 볼만하다고 느낀 국밥집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세 군데 모두 각자 밀고 있는 국밥 한 가지 메뉴만을 고집하는 그런 맛집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인천의 전설적인 국밥집 포함해서 제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맛집들로 엄선해서 구성했습니다. 국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맛둥이 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소머리국밥, 순대국밥 모두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소머리 국밥부터 먼저 미식여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횡청 소머리 국밥인데요. 인천 제물포역 2번 출구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2단지 바로 맞은편에 에덴마트 옆에 있는 디프라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소머리국밥 하나만 전문으로 하는 소머리국밥 전문점입니다. 다른 메뉴는 없고 한우 소머리국밥하고 수육 두 가지 메뉴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맛집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인데요. 소머리국밥은 보통 사이즈하고 특 사이즈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에 2,000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소머리국밥에 들어가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고 하시는데요. 실내로 들어가 보면 탁 트여져 있는 오픈형 홀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4인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국밥은 혼밥하는 맛도 있잖아요. 이 집은 혼밥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 반찬으로는 고추볶음과 잘 익은 묵은지 김치, 깍두기와 젓갈까지 국밥에 잘 어울리는 찬들이 나옵니다. 국물은 밑간이 살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맛에 맞게 후추나 새우젓, 소금으로 각자 기호에 따라 알맞게 넣어 드시면 되시는데요. 이 집 소머리 국밥은 국물이 좀 맑은 편인데 깊은 맛이 잘 우러나오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스타일로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맛입니다. 소머리국밥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깔끔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는데요. 소머리국밥이 갓 끓여져 나오기 때문에 뚝배기가 여전히 끓고 있고요. 건더기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숟가락 휘저을 때마다 고기가 자동으로 퍼지는 그 정도의 양으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 머리 부위가 자칫 잘못하면 잡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잡내 없이 깔끔하고 본연의 맛에 풍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집 앞에 바로 있으면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맛집이었어요. 머릿고기 부분도 야들야들하면서 쫀득하고 탱글함이 살아있어서 뭐 하나 남길 게 없이 다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었고요.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확실히 한우로 만든 건 차원이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맛과 퀄리티 모두 훌륭한 국밥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밥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깍두기나 김치잖아요. 이 집 김치는 직접 담그시는 것 같더라고요. 깍두기도 시원 오독오독하니 맛있어서 저는 한 번 더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소머리국밥 간 맞추실 때 그냥 소금만 넣지 마시고요. 새우젓도 포함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국밥집들은 보면 새우젓 없이 그냥 소금하고 후추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리얼 새우장이 있어서 국밥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은 좀 더 감칠맛 있게 먹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기도 잡내 하나 없고 한우다 보니까 정말 연하고 맛있었습니다. 소스에 콕콕 찍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요. 여러모로 맛집이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한 식당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픈형 주방도 위생적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큰 가마솥에서 육수를 직접 뽑으십니다. 단정한 조리복과 조리모 역시 소비자에게 큰 신뢰감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식기도 고급스럽고 꽤 무게감이 있는 그런 녹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리필해 먹은 김치와 깍두기입니다. 김치는 중국산 김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담그신 김치로 국밥과 어울리는 시원한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고추와 양파를 된장에 묻힌 반찬이 있습니다. 그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은 자연스러운 고소함이 살아있고요. 프림에 의존하거나 MSG의 텁텁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소머리 고기는 매우 얇게 썰어져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취향이 조금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요. 소머리 고기가 얇게 썰려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었거든요. 덕분에 고기 식감이 더욱 강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두껍게 썰려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이렇게 이날도 완뚝했고요. 두 번째 국밥 맛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레전드 순댓국밥집이죠. 이와 찹쌀 순대인데요. 인천 도원역 1번 출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차 타고 오시는 경우에는 매장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관리인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주중에는 11시부터 9시까지이고요. 주말 및 공휴일에는 9시 반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네, 이와 찹쌀 순대는 1968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매장 안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모든 재료는 국내산입니다. 메뉴는 정말 깔끔한데요. 국밥, 순대, 모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밥 보통의 경우에는 11,000원이고요. 1인 1국밥 주문 시 공깃밥 추가는 무료라고 합니다. 이와 찹쌀 순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식당이 오래된 만큼 단골 손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대가 살짝 애매한 시간대였는데도 손님이 정말 많았고요. 반찬은 깍두기와 마늘, 쌈장, 그리고 모듬을 위한 소금과 새우젓이 나옵니다. 깍두기는 정말 시원하고요. 국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다가 끝에 신맛이 툭 치는 게 아주 먹기 좋게 적당히 익은 깍두기와 국물을 계속 퍼먹게 되는 그런 중독성 있는 깍두기 맛인데요. 국밥 같은 경우에 밥은 이미 국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간은 맞춰져 나오고 들기 아래는 양념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집 순댓국의 핵심은 토렴인데요. 뜨거운 국물로 밥을 여러 번 데워서 온도를 맞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밥알은 풀어지지 않으면서도 국물의 온기와 맛을 머금고 입안에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수저를 천천히 저어서 드시면 국물이 변하는데요. 들기가 풀리고 양념이 이제 퍼지면서 맛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이 집의 순대는 찹쌀과 당면이 들어간 순대인데요. 건더기도 꽤 많은 편이었고 머릿고기 맛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새우젓이 따로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달라고 하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 국밥 먹으러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좀 매콤한 국밥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 이 집 다대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대기도 따로 주문하셔가지고 듬뿍 넣어서 드시면 되시겠고요. 토렴식이다 보니까 국밥에 숟가락이 꽂혀서 나오는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젓가락만 챙기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웨이팅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웨이팅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따로 네이버 예약이나 혹은 캐치테이블 같은 예약 시스템이 전혀 없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날도 완뚝했고요. 다대기 양념과 들깨가루가 이미 국물에 들어가 있는 점이 특징인 이화 찹쌀순대.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매력적으로 맛있게 먹고 왔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국밥 맛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선악 사골 순댓국인데요. 인천 시민공원역 1번 출구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24시 영업이고 연중무휴 운영이라 어느 때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려 48시간 동안 우려낸 사골 국물로서 순댓국이 깊은 맛이 아주 일품인 곳인데요. 메뉴도 깔끔합니다. 메인 메뉴는 순댓국이고요. 취향에 따라 고기와 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곱빼기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3,000원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사이드로는 제육, 순대, 수육이 있습니다. 요즘 24시 영업하는 식당들이 사실 거의 없어서 찾아보기가 드문데 이런 맛집 한 군데 뚫어놓으면은 갑자기 새벽에 뜨끈한 국물 먹고 싶을 때 들려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실내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혼밥하기도 굉장히 좋을 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국밥은 고기만 들어간 국밥인데요. 국물은 진하고 깊은 느낌인데 잡내 없이 깔끔해서 무난하게 먹기 좋은 맛이었습니다. 건더기도 정말 많았고요.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싼 편인데도 재료 아낌없이 넣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만원의 순댓국 한 그릇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찬으로 깍두기, 부추, 마늘, 쌈장, 새우젓까지 나오는데요. 특이했던 점이 돼지귀 무침이 나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면 약간 위생이 걱정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는 그런 걱정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재료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밥에 부추를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반찬. 편육같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색이 있는데요. 약간 내장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국밥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저는 셀프바에서 한 번 더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4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악 사골 순댓국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의 검증된 선택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실패 없는 미식 여행